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인숙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 고가주택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가라는 단어 좀 익숙하시죠? 고가라는 것은 뭐 비싼 주택이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고가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세법적으로는 좀 불리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가, 고급 이런 주택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세법상 좀 불리해지는 그런 규정으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투자를 잘 하셔가지고 이 집값이 많이 오른 거예요. 그러면은 무슨 주택이 될 수 있다? 고가 주택이 될 수 있겠죠. 어쨌든 고가 주택 되셔서 돈도 많이 버시길 바랍니다. 그만큼 또 세금도 많이 내야겠죠. 그러면 이때 고가 주택이 되면 이거는 어디에 나오는 거냐? 이거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거나 임대업에 대한 사업소득세를 계산할 때 나오는 용어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때는 기본적인 정의는 양도소득세에서는 9억 원을 넘어가는 것을 말해요. 그렇죠? 양도소득세에서는 9억 원을 넘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비과세에서 제외가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부동산을 임대합니다. 임대를 해요. 그럼 임대를 하게 됐을 때는 이때는 역시 9억을 넘어가는 주택이 될 수 있거든요. 이때도 비과세가 안 돼요.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우리가 임대를 한다거나 주택을 고가주택을 임대한다거나 양도를 하게 되면은 규제를 하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규제를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고가주택을 임대하거나 우리가 양도할 때는 규제를 하겠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사례를 들어봤어요. 그러면 서울 강남에 8억 5천만 원의 아파트를 분양을 받은 김투자 씨는 4년을 부여하다가 10억 원의 아파트를 처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8억 5천짜리가 1억 5천이 올라서 10억 원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방금 우리가 고가주택의 핵심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이잖아요. 그럼 9억을 넘었나요? 넘었죠. 9억을 넘었죠. 아, 그러니까 고가주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2호 1세 1주택자가 3년, 자, 지금 3년 정도를 가지고 있다가 팔게 됩니다. 그러면 원래는 우리가 현재는 그렇습니다. 1세대 1주택자가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으려면 2년 이상을 보유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정부가 발표한 것이 작년에는 조정대상 지역이 있습니다. 즉, 조정대상 지역은 핀셋 규제 지역이다 보시면 돼요. 딱 핀셋이니까 뭐 딱 찝어서 어떤 특정 지역을 규제하는 건데요. 서울은 다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종특별자치시, 뭐 부산의 해운대 등 이런 특정 지역이 됩니다.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조정 지역이 됐을 때는 우리가 2년 이상을 거주를 한다. 2년 이상을 거주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거주. 그러면 얘는 비과세를 받을 수가 없다라고 돼 있어요. 그 이유는 양도 시점에, 무슨 시점이에요? 취득 시점에는 우리가 고가주택이 아니었었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런데 양도 시점에는 9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점이, 그러면 비과세는 안 되는 거니까 이건 무조건 불리한 거냐? 그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8억 5천짜리 집을 우리가 10억 원에 매도를 하였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우리가 차익이 1억 5천만 원이잖아요. 그럼 1억 5천에 대해서 세금을 다 내야 되는데, 그러면 몽땅 다 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이 1억 5천만 원에 대해서 9억을 초과하는 분만큼만 세금을 매겨요. 그러면 이 9억 초과분을 매기게 되면 세금 부담이 많이 줄냐? 예, 굉장히 많이 줄어듭니다. 많이 줄어들어요. 그럼 어느 정도 줄어드냐면 이거예요. 10억분의 10억에서 마이너스 9억을 빼주는 거예요. 9억을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10억에서 10억 마이너스 9억이면 어떻게 될까요? 1억이 되겠죠, 1억. 네, 요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10분의 1이 되겠습니다. 10분의 1. 그러면 1억 5천에 대해서 10분의 1이면은 요거는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1,500만 원 되겠죠. 1억 5천에 대해서 10분의 1이면 1,500만 원. 그러면 1,500만 원이 됩니다. 1,500만 원. 1,500만 원. 자, 그러면 1억 5천에 과세할 것을 1,500으로 줄이니까 10분의 1로 줄어드는 거잖아요. 맞죠?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것을 우리는 고가주택이다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또 영어 한번 볼까요? 8번에 보시면 기준시가라는 단어입니다. 기준시가. 여러분들 기준이라는 말은 어려운 말 아니죠? 기준. 그러면 시가,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객관적인 가격을 말하는 건데 이게 뭐 하는 거냐? 자, 정부가 이제 최근에 우리가 뭐 그 신문지상에서 발표를 할 때 정부 고시가를 인상하였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가끔씩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동산이 수많은 뭐 수십만 건의 부동산 거래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부동산 거래가 됐을 때 우리가 호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호가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현장에서 돌아다니는 가격이에요. 그럼 부르는 게 값이죠. 근데 그 호가는 믿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부도 나름대로 기준자를 가지고 우리가 양도할 때, 취득할 때, 상속받을 때, 증여받을 때 가격 평가를 해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기준 가격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해되세요? 무슨 말이죠? 자, 그러면 국세의 기준 가격이 있고 지방세의 기준 가격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가격을 뭐라고 하느냐?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기준시가라는 것은 양도소득세라든가 아니면은 상속세, 증여세 이런 거를 우리는 국세랍니다. 이런 국세 등을 과세하기 위해서 정하는 기준 가격을 말합니다. 이것을 기준시가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거기 보시면 Q&A를 보시면 최근 홍길동 씨 한번 보겠습니다. 보유하고 있던 땅을 팔았어요. 그런데 소유하고 있던 땅의 보유기간이 너무 오래돼요. 취득 당시 가액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취득 가격을 확인할 수 있나요? 바로 있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거래 금액을 거래자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뭐 너무 오래전에 샀기 때문에 가격을 모르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정부가 가격을 평가해 놓습니다. 그게 바로 기준시가고요. 이거는 국세 산정을 할 때 쓰는 겁니다. 우리가 양도세나 상속증여세 등의 국세를 산정할 때 쓰는 말이고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금액이 있어요. 이것을 시가 표준액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가 표준액이다. 라고 얘기해요. 시가 표준액. 그러면 지방세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지방세에서는 시가 표준액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때는 이제 우리가 취득가격을 추정해서 계산하는데 이때는 그 순서가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실제 거래됐던 금액과 가장 유사한 금액인 혹시 매매 사례가 그 당시 있는지 없는지 체크해봅니다. 그 다음에가 감정가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봐요. 그 다음에 환산가, 그 다음에 이제 기준시가가 됩니다. 그 다음에 뭐가 돼요? 기준시가가 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부의 기준시가가 있고 국세 기준시가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고가주택이라는 단어, 그래서 우리가 시세가 올라서 주로 강남에 있는 아파트들 여기 많이 다녀야 될 거예요. 그런 분들이 이제 고가주택을 팔았다. 뭐 이런 말들 합니다. 그때는 팔게 되면 양도세를 내는데 비과세는 안 된다. 다만 그 차익을 전체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9억을 초과하는 분만 과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기준시가라는 것은 우리가 국세도 있고 지방세도 있는데 국세의 정부 고시가를 기준시가, 지방세는 시가표준액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땅에, 건물의 주택의 시가표준액, 기준시가 자료를 매년마다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문지상에서 기준시가가 올랐다, 뭐 시가표준액이 떨어졌다 이런 말 나오면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또 중요한 용어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저는 그럼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